원장님 병원만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여기 청라국제도시가 생긴 지 초반부터 설립이 돼서 꾸준하게 이제 환자분들 진료보면서 비만 치료나 탈모 치료, 스킨케어나 뿌띠 성형이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 약간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게 다양한 분야를 이제 치료받으실 수 있게 진행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 치료는 저희가 해온 지가 오래됐는데 탈모 치료는 수술적인 모발 이식도 진행하고 있고 헤어셀 장비나 주사로 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성 탈모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전적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더 늘어났다 하면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질환이나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탈모의 다양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오는 영향이 많아지면서 좀 더 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하고 여성 치료 방법이 좀 차이가 있나요? 여성분들 탈모는 원인이 조금 더 다양한 것 같고요. 빈혈이 심하다던가 호르몬 변화가 있었다거나 출산이나 다이어트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원인이 어떤 것 때문인지를 진단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지고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거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고 그 외에 유전적인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이 돼 있는 먹는 약이 있는데 반면에 여자분들은 딱 그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먹는 약을 쓴다던가 원인에 대해서 접근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탈모를 치료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조기에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은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셨을 때 변화가 있는지를 자세히 사진을 찍어보면서 일찍 진단을 해드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검사를 좀 꼼꼼하게 시행하는 편입니다. 탈모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나 과일 그리고 검정콩 등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채소나 과일은 비타민 같은 것들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검정콩이나 검정깨는 일반 식품보다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는 성분이 일반 식품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 탈모약으로 드리는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데 그게 일반 식품보다 약간 높다는 거지 치료하는 정도 용량으로 먹으려면 약간 다량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조금 있고요. 머리카락 만들 때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정도의 의미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과일이나 채소에 다양한 비타민이 있지만 모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비타민을 정확한 양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를 식품으로 개인이 조절해서 복용하기는 쉽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시중에는 모발에 중요한 영양이 모여있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정량으로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식품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마시고 골고루 영양 섭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먹는 약을 통해서 보충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홈케어용 탈모 치료 기기로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LLLT가 저출력 레이저를 말하는데요. 저출력 레이저가 원래는 신경 손상 있는 걸 치료하거나 상처가 생긴데 회복을 좀 빨리 해주거나 이럴 때 썼었던 기계고요. 이게 세포를 좀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서 탈모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논문에서 보면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밀도 부분에서도 그렇고 굵기도 호전이 된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간편하게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크게 부작용도 없는 기계고 효과도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 논문이 나와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LLLT 레이저와 가정용 홈케어용 LLLT 기기들의 차이점은 그럼 없는 건가요? 물론 이제 기계에 따라서 출력이나 성능이 의료용으로 사용된 것, 가정용으로 나와 있는 거는 출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니까 딱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긴 애매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는 연구가 돼 있거나 그런 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은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헤어셀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원장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신지?
제가 만족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쓰고 있고, 환자분들도 뭐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해서 무제한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선호도가 꽤 높은 편이고요. 장점은 다른 치료에 비해서 크게 아프거나 뭐 부작용이 있거나 연령이나 탈모 타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다른 시술, 예를 들어 모발 이식이라던가 뭐 메조테라피라던가 이런 시술과도 같이 시술했을 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진료를 보신 환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가 혹시 민감요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기는 한데,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부끄러워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예전에 유행했던 어성초라던가 뭐 검은콩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고, 샴푸를 치료제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미용실에서 하는 관리를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고, 탈모 자체는 질환인데 미용실로 가시거나 약간 식품에 의존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하고요. 기억에 남는 분들은 많기는 한데, 요즘은 어린 환자들도 많기는 해서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군대 갈 나이인데 이미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다거나, 그래서 머리를 깎았는데 빈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거나, 그래서 탈모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일찍 병원에 오지 못해서 20살인데 진행이 많이 됐다거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천만 탈모인들하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탈모는 조기에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자가 진단을 하시거나 민간요법을 쓰시거나 하면서 너무 늦게 오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거를 그렇게 두렵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탈모는 약간 마라톤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꾸준하게 길게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과 치료를 지속하시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